오늘은 그 부동산 계약할 때 네. 우리가 의사 표시, 뭐 통지 같은 거, 의사 표시가 이렇게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제와 관련된 네. 사례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 네. 도달. 네. 네. 조금 이제 뭐 의사 표시 도달주의 이런 이야기 간혹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실무상으로 또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내용인데요.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잘 모르죠. 네, 그러니까 네. 문자 띡 보내면 난 했어 이러고 그냥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일단 뭐 사례를 한번 제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로 제가 이제 담당했던 사건인데, 음. 그 임대차 보증금 한 10억 정도로 해가지고 음. 임대차 계약을 했어요. 전세죠. 네. 그래서 계약금을 의뢰인이 이제 1억 받았습니다. 임대인입니다. 그런데 이제 나머지 9억을 이제 받을 날짜가 이제 왔는데 네. 세입자가 갑자기 이제 자기 사정이 바뀌었다면서 그거를 보증금을 못 내겠다고 뭐 그러면서 이제 뭐 1억 돈을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계약을 임차인이 자기 사정 때문에 위반했으면은 계약금을 몰수하고 그렇죠. 포기하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막무가내인 거예요. 돌려달라고. 계약금을 돌려달라 아니면 뭐 3분의 2 이상 돌려달라든지 그런 식의 이제 조금 무리한 요구를 하게 되니까 결국은 그 이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9억 안 낸 걸 이유로 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 상대방한테 통보를 했는데 뭐 최고하고 우리가 뭐 해지 통보하고 이런 절차를 밟잖아요. 네. 근데 상대방이 그때부터 아예 연락을 안 받는 거예요. 아, 전화도 안 받고. 전화도 문자도 안 받고. 받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이제 의뢰인이 이제 걱정하던 차에 이제 법률사무소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의뢰인도 이제 이게 의사표시가 도달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어렴풋이 하고 있어서 조금 알았네. 지식이 좀 있었네요. 그렇죠. 네. 세입자한테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덜컥 겁이 나는 거죠. 이걸 어쨌든 계약을 마무리하고 다른 세입자한테 그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 세입자가 통지를 안 받고 이게 진행이 안 되니까 겁이 나가지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온. 만약에 그냥 무시하고 그냥 임대를 놨다면 이게 또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계약이 이제 기존 계약이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다른 임차인을 받아서 계약을 진행하고 사람을 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기존에 이제 세입자가 그때서야 나타나서 나 임대차 계약 아직 살아있지 않냐? 나 통지도 아직 못 받았다. 그렇게 하게 되면 그 계약 위반의 책임이 집주인한테 있을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오,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사례를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요 사건이 이제 문제가 되는 이유가 그 민법의 그 의사표시의 도달주의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게 민법 111조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이래가지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그렇죠. 이런 도달한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의사표시를 했는데 상대방한테 도달하지 않으면 의사표시 효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도달주의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뭐 통보서를 보내고 문자를 보내고 이렇게 해도 상대방이 그걸 못 받았다. 받았다라고 한 입증이 우리가 임대인 지금 이 사건에서는 집주인인데 집주인이 상대방한테 도달했다라고 하는 입증까지를 못하게 되면 불이익이 잘못하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법 조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의사 표시가 도달해야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러면 반드시 그럼 서면으로 해야 되느냐 이런 이제 의문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네요. 그죠. 네. 근데 서면으로 하는 게 중요한 법률 행위일수록 원칙이죠. 그렇죠. 그게 뭐 우리가 의사표시라는 게 보통 중요한 법률 행위라고 하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이게 10억짜리 임대차 계약서. 그런데 그거를 뭐 말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과연 그 말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그런 부분도 나중에 논란이 되고 하니까 우리 소위 말하면 통고서 내용 증명 이런 걸 통해서 본인이 하고 싶은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가지고 그게 이렇게 상대방한테 도달하게 하는 우리가 이제 내용증명우편이라고 하지 네, 않습니까? 네, 네. 내용증명우편은 그 우체국에서 이제 그 요런 내용의 통고서를 상대방한테 언제 누구한테 배달했다라고 하는 걸 입증해 주는 절차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가장 그 원칙이긴 합니다. 효율적이죠, 그게. 그렇죠. 근데 그러면 말로 하면 안 되느냐? 다른 방법이 안 되느냐? 문자로 하면 안 되느냐?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안 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뭐 용어 자체가 벌써 의사표시의 도달주의 이러잖아요. 의사표시라는 쓰지 않습니까? 의사표시라고 하는 거는 꼭 문서로 할 필요 없다. 말로도 하는 게 의사표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야, 너 잔금 예를 들면 9억 안 냈으니까 계약 해지다. 이렇게 하는 것도 상대방이 그래 미안하다 이렇게 해서 그 받았다는 것만 입증이 되면 말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그게 이제 그 복잡한 계약일수록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이 좀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말로 하다 보면은 빠뜨리거나 또 말로 하게 되면 입증을 위해서 또 녹음도 해야 되죠, 그죠? 그걸 이제 이 사건에서 제가 그 수임을 해가지고 저희들도 그 일단 원칙적으로 통고서 써서 변호사 명의로 해서 내용증을 보냈는데 역시나 안 받더라고요. 한 몇 번 했는데도 안 받아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냐라고 하게 되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라 그랬어요. 집은 어딘지는 아니까요. 찾아가서 문 두드리면서 이 사람 반응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우편을 자꾸 안 받냐? 내가 직접 와서 지금 통고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통고를 의사표시 도달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녹음 내용으로. 우여곡절일 때, 예, 그렇죠. 야. 그랬더니 이제 저쪽에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이제는 이제 게임이 끝났구나. 더 이상 버티기 힘들구나라고 해서 바짝 엎드려가지고 아주 이제 조금만 받고 저희들이 조금만 내주고 합의했죠. 그렇군요. 녹음. 야, 이건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그렇습니다. 녹음기 가져가서 핸드폰이나. 우체국에서 뭐 안 받는 사람한테 억지로 전해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런 거는 공시송달이 안 됩니까? 그런 것도 이제 지금은 말씀 잘 주셨는데, 네. 그 부분도 이제 곧이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제 의사표시를 도달하는 방법은 지금 말씀하신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재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재판이기 때문에 복잡하잖아요. 재판 들어가야지 그걸 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간단한 재판이에요. 그 재판이구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재판 아닌 조금 효과적인 방법을 뭐 빠르게. 찾자라고 하는 게 이제 내용증명. 내용증명 우편이 제일 좀 효율적이고 그다음에 또 지금처럼 이렇게 찾아가서 물론 이제 찾아갈 데도 없다 어디 만날 수도 없다라고 하면 주소도 모른다.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제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고 하는 그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은 다행히 찾아갈 데가 있어서요. 밤에 기다렸다가 다행이네. 녹음하고 그렇게 해서 전달해서 마무리한 케이스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말씀 주신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부득이하게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뭐 주소도 모르고 연락처도 바뀌었고 이랬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걸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관련 규정이 민법 113조 의사표시 공시송달이라고 그래서 표의자 의사표시를 바라는 사람 표의자가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네. 만약에 공시송 뭐 작은 재판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많이 걸리죠. 얼마 정도? 두세 달 이상 걸리죠. 세 달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조문을 마저 보시죠. 네. 아까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해서 송달할 수 있다 이랬잖아요. 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민사소송법 이제 공시송달 규정을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공시송달 그러면은 재판에서 공시송달을 생각하죠.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대여금 돈 빌려줬는데 돈을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여금 소송을 했는데 상대방이 안 받아요. 보통은 이제 뭐
우리가 송달이 안 되게 되면 초본을 좀 뗄 수 있거든요. 피고 초본을 상대방 초본을 법원에 힘을 빌려 가지고 주소 초본을 보정. 떼서 주소 보정을 하는데 네. 그 주소로 보냈는데도 안 가는 거예요. 아, 그것도 못 받아요. 그걸 뭐 낮에 보내도 안 받고 또 밤에 보내 야간 송달에도 안 받고 이렇게 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주소지 둔 곳에 이 사람이 제대로 안 살고. 거주하지 안 사는구나 이렇게 되게 되면 법원이 이제 몇 번 하다가 공시송달 결정을 내줍니다. 그러면 할 수 없다. 내가 이 소장 못 받고 그냥 공송달을 해서 재판 진행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게 절차가 이제 공송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공송달, 재판에서 하는 공송달과 별개로 지금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사건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는 건데 네. 그걸 굳이 재판을 안 하고요. 네. 재판이 아니잖아요. 네. 그냥 계약의 효력을 이렇게 중단시키고 해지하는 그 절차를 밟기 위해서 하는 공시송달이 바로 의사표시 공시송달인 거예요. 의사표시만 공시송달 시키면은 그냥 계약이 종결되는 거죠. 네, 끝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조금은 이제 그 차원 자체가 다른데 어쨌든 효력이라든지 절차는 그 소송에서의 공시송달을 하고 똑같은. 준용하는 그런 규정을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 조문을 좀 보시면은 민사소송법 194조입니다. 공시송달의 요건 그래가지고 당사자 이게 이제 소송 당사자죠, 그죠? 네. 소송 당사자의 주소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해야 될 송달에 관해서 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게 일반적인 정상적인 송달입니다. 네. 그런 그 절차가 안 될 때는 법원 사무관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 신청에 따라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랑 신청을 할 때는 그 사유를 소명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소송을 이제 전제로 한다면 뭐 주민 초본 떼서 거기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주민등록상 주소로 송달하는 그런 것들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게 이제 법원이 공송달 사유가 소명됐다 이렇게 보통 봐주죠. 도달된 걸로 본다. 네, 그러니까 공송달 요건을 갖춰야 공송달 결정을 해주는데 네. 공송달 요건이라고 하는 게 소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그 주민등록상 주소지 이런 주소지로 몇 번을 보냈는데 도달이 안 하게 되면 공송달 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요. 공시송달이 되면 결정이 나와가지고 언제부터 공시송달이다 하면 도달이 된 것처럼 그냥. 그렇죠. 네, 간접. 공송달 그건 효과 부분이에요. 네, 효과. 그 뒤에서 바로 볼게요. 예.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195조에 이제 공시송달의 방법 그래가지고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196조에는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그래가지고 첫 공시송달은 159조의 규정에 따라서 실시한 날로부터 2주가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민사소송 규칙 54조에 보면은 공시송달의 방법 그래서 아까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그 밖에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완하는 이제 규정인데 이 공시송달은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하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 방법으로 그 사유를 공시함으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법원 게시판 게시, 그다음에 2호 관보, 공보 또는 신문 게재, 또 3호 전자통신 매체를 이용한 공시 이런 절차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표시 공시송달도 절차도 있다라는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법이 있으니까 다 처음에는 뭐 문자하고 전화하고 하지만 그다음에 내용 증명 보내고 그다음에 안 되면 찾아가고 안 되면 의사표시에 대한 공시송달이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아까 우리가 그냥 사인간에 임대차 계약을 해가지고 뭐 보증금을 안 줘서 아까 찾아가서 녹음하고 이런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의사표시를 그 공송달이 아니라 구두상으로 그냥 하는 방법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의사표시 공송달 같은 경우는 그러면 어떤 경우에 많이 쓰느냐라고 하면은
예를 들면 우리가 분양 계약이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어. 분양 계약, 상가 분양 계약을 했는데 그 수분양자, 분양 받은 사람이 많을 것 같아. 수분양 받는 사람이 돈을 못 내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게 계약금도 떼기 싫고 요즘처럼 딱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예. 받기 싫을 때, 분양 받기 싫을 때. 그러면 딱 이제 분양회사하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통지를 아예 안 받는 거죠, 아예. 그렇게 되면 분양회사가 이게 옛날에는 그냥 잘 모르고 이 사람 마음이 없는가 보다. 이제 10% 뜯기고 말겠구나. 마음 떠났나 보다라고 해서 그냥 재분양을 해버려요. 그 점포를. 그런데 나중에 딱 그 수분양자가 나타나서 이거 내가 아직 계약 살아 있는데 왜 딴 데다 해서 나 잠깐 놀러 갔다 왔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걸고 이제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와, 이 법을 아시는 분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 분양회사들도 이런 그 분양 계약을 해지하는 과정에서 의사표시 공성달을 많이 해요. 이건 아까하고 이제 우리가 그냥 사적인 임대차 계약하고 조금 틀린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여러 명을 상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수. 그리고 나서 게다가 그걸 찾아가서 녹음하기도 조금 적절치가 않은 것이 이 사람이 과연 누군지 하는 부분이 여러 일을 처리하면서요. 그게 녹음에 좀 담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가 난지 아들인지 그렇죠. 상대방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죠. 영상을 찍자니 이상 또. 분양회사 담당 직원이 누군가를 찾아갔는데 그 사람이 뭐 당사자인지 누군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적절치가 않아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사표시 공송달을 많이 합니다. 이야. 그렇죠. 상황이 또 그럴 법하죠. 그죠? 네, 완전 좋은데 오피스텔 상가 뭐 이런 분양하는 사람들한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그런 절차에서는 한 2, 3개월 걸리더라도 의사표시 공송달로 그냥 안전하게 좀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해결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이제 그 계약의 상황에 맞게끔 적절하게 그런 활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야, 이건 일반인들은 잘 유익 있게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면 꼭 이게 의사표시가 도달돼야만 되느냐? 도달을 안 시키고 서로 합의해서 조금 이렇게 간소하게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라고 하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그러니까 이게 의사표시 도달주의라고 하는 것이 민법의 원칙이긴 한데요. 그게 당사자 간의 합의로서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달을 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냥 이렇게 발송하는 걸로, 그러니까 내용 증명을 통고서를 보내는 걸로 그 해당된 주소로 합의된 주소로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으로 도달로 간주한다. 를 합의하면 된다. 합의하면 된다는 거죠. 계약에서. 계약서에. 예.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법인하고 이렇게 뭐 계약할 때 법인의 본점 주소지로 뭔가 통보서를 보내는 것으로 도달한 걸로 간주한다.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개인도 가능합니까? 그럼요. 개인도 가능하죠. 네. 그럼 만약에 그런 문구를 그냥 특약사항이 여러 가지에 그냥 한 줄로 써놨어요. 네. 도달한 걸로 네. 그냥 보낸 걸로써 도달로 간주한다. 네. 라고 써놓으면 되는 건가요?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진짜 법을 알아야 되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처럼 그런 이제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거죠. 진짜 몇 개월 막 보내고 내용 증명 찾아가고 안 되고 공시동 한 6개월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찾아가서 막 이렇게 밤에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고생 안 해도 되고 의사표시 공성달 몇 개월 걸리는 절차를 안 해도 되고 얼마나 간편합니까, 그죠? 진짜 이거는 이거 한 줄로써 그냥 다 끝나는. 그렇습니다. 예. 야. 그래서 굳이 이제 그런 이제 아까 뭐 제가 통고서를 본점 주소지 또는 해당 주소지 이게 합의된 주소지로 보내는 것으로 뭐 가름한다 이렇게 했는데 꼭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또 뭐 예를 들면 이메일도 가능해요. 요 이메일로 보내는 것으로. 야. 상대방 이메일 하나 적어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요 이메일로도 보내는 것으로 그냥 도달된 걸로 본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또 문자도 가능합니다. 핸드폰 번호. 핸드폰 번호 문자 보내는 것으로 그냥 도달된 걸로 간주한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합의,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계약이 이렇게 합의, 계약 이런 이제 똑같은 용어인데 계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와, 진짜 중요하네요. 이게 한 줄 한 줄 중요하게 써야 되겠네요. 이게 계약할 때도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잘 읽어봐야 되고 만약에 이런 문구가 만약에 분양 사무실하고 이런 문구 딱 넣고 계약을 했다. 네. 그냥 뭐 그냥 10% 날리는 거네 그냥 만약에.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문구를 그 더 열심히 더 정확하게 적어야 될 그런 필요성은 이런 분양 같은데 여러 다수 당사자를 상대로 하는 이런 계약일수록 크죠 이제. 그러겠네요. 그리고 좀 더 이제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꼭 도달 이제 뭐 바깥 발송하는 걸로 보내는 걸로 도달한 걸로 간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달을 간주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꼭 도달을 시켜야 되느냐? 그것도 안 해도 돼요. 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날짜 이후로는 포기한다 뭐 이런 겁니다. 네네 임대차 계약 예를 들어서요. 잔금 날짜를 그 못을 박았잖아요. 네. 근데 그 잔금 날짜에 그 잔금 날짜에 24시가 지나도록 지정된 계좌에 돈이 안 들어오게 되면 그냥 계약은 자동적으로 끝난다. 해지된 걸로 네, 한다. 자동적으로 해지된다. 별도 통보 없이.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다. 아, 그것도 빠르네요. 그렇죠. 효과적이죠. 네, 효과죠. 효과적이죠. 게다가 이제 우리가 뭐 이제 계약 같은 데서는 서로 이행 제공이라고 그래서 아까 이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임대인은 또 그 임대차 목적물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행 제공해야 되는데 그런 이행 제공도 필요 없이 24시가 넘어가면 자정이 넘어가면 계약이 자동적으로 종료한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행 제공도 안 해도 되고요. 통지도 필요 없지만 이행 제공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필요 없이 아무것도 필요 없이 그 시간이 지나면 끝.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도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런 이제 의사표시 도달주의 그 관련된 규정이 우리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소위 말하면 당사자 간 합의로서 변경될 수 있는 그 원칙을 바꿀 수 있는 임의 규정이라고 그래서요. 그런 규정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야, 이거 진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네. 네, 많이 써먹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이게 우리가 이제 사적인 이런 계약, 특히나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원룸 계약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원룸 계약에 그 세입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맞아요. 네. 이제 뭐 진도 단촐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상황이 뭐 연락을 해야 되고 통지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 생길 때 연락이 안 되게 되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드러낼 수도 없고 문 뭐 따고 들어가기도 애매하고. 그렇습니다. 예. 안 사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애매할 때가 많은데 이런 걸 좀 잘 활용해 보셔도 좋고 물론 이제 뭐 이제 월세가 뭐 몇 번 이상 연체되면 그 짐을 이렇게 바깥에 보관할 수 있다. 그 집안에서 문을 따고 뭐 그렇게 넣어 두셔도 돼요. 그는 이제 그런 거는 지금 이제 뭐 상대방의 그 어떤 점유 공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요건이 조금 더 까다롭긴 한데요. 요건을 조금 더 그 법에 맞춰 가지고 하면은 또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이렇게 이제 상대방한테 뭐 통지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계약에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건 더 단순한 거니까. 단순한 거죠. 들어온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네. 아, 이거 진짜 꼭 이거 뭐랄까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여러 상황에서 되게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뭐 잘 활용하시고 또 이제 필요하면 또 자문도 받으시고 이렇게 해서 좀 효과적으로 계약에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